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대형주 종목들이 이제 급등할 시에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럴 때 이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투자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형주가 올랐을 때 기분 좋으신 분은 대형주 종목들, 올라간 종목들 갖고 계신 분이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형주 중에서도 올라가지 않은 종목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들 이런 것들 갖고 계실 때 LG화학, 삼성 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죠. 셀트리온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괴리를 느끼고 본인의 종목을 비교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종목을 빠르게 익절을 하고 그동안 몇 개월을 기다렸는데 그걸 빠르게 익절하고 대형주로 넘어가든지 빠르게 익절을 하고 테마주로 넘어가든지 빠르게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을 찾아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는 그 주가 지수의 위치만큼 대부분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들은 100%가 오른, 200%가 50%가 오른 종목이 있다 하면 어떤 종목은 한 38%, 40% 정도 오른 종목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내가 50%를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30%를 먹으면 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이런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인드부터가 일단은 매동매매를 일으키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그런 심리가 흔들렸을 때는 본인의 좀 있으면 기다려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적자 기업이나 이런 잡주들은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조금만 익절을 하면 그냥 파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많고 또 보통 이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대형주 종목들을 많이 언급을 하죠. 셀트리온,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예를 들어서 웰덱스 이런 걸 얘기합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웰덱스 같은 거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웰덱스를 갖고 있었을 때 횡보를 하고 있으면은 상대적 박탈감을 든단 말이죠. 내가 안전하게 LG화학을 살 걸, 안전하게 삼성전자를 살 걸. 하지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물리면 자손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자손에게. 네.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 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보시면 과거에 차화정 때 2011년도, 2010년도 말이었습니다. 이때 고가 58만 3천 원인데 이 58만 3천 원이 돌아오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9년. 어마어마하죠. 9년 걸렸습니다. 그죠? 네, 내가 이제 아이들 이제 유치원 보낼 때 이 주식을 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수능을 볼 때가 된 거예요. 예, 수능 볼 때까지 이거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유치원에서 수능 볼 때까지 물린다는 거예요. 이거 버틸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덜 물렸다고 가정해도 2017년도에 물렸다고 가정해도 2년이 걸립니다. 네, 2년이 걸립니다. 자, 딴 것도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이때 물렸습니다. 몇 년 걸렸죠? 거의 3년 걸렸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그런 고점이라 생각하지만 3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점이 물린다고 하더라도 고점에 대한 기회들을 빈번히 줍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꼭 대형주가 안전한 것은 아니다. 이 점은 꼭 명심하시고, 특히 여러분들이 주식을 비교를 하실 때 주식은 저도 주식은이라고 정의를 내리기 힘든 그런 위치에 있지만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상대적이듯이 주식도 상대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주식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 주식과 비교해 봤을 때 싸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고 상대 주식보다 내가 가치가 더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대형주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대형주로서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근본적으로 수량이 많이 들어가고 안정적인 모멘텀
위의 수익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안정적인 모멘텀이라는 그 근본은 성장주, 가치주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서로 이제 도토리 키재기를 했을 때 단순히 키재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월등하게 높다. 월등하게 리스크 대비 수익이 높다라고 판단됐을 때 이제 대형주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미 올라간 대형주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둬야 될 것은, 모든 종목이 예를 들어서 코스피 3000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어떤 종목은 50% 올라가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뭐 80%가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50%를 벌든 80%를 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가 50%를 번다고 해가지고 80%를 쫓게 되면 결국 이 50%까지도 벌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봤던 시야, 내가 봤던 운이 존재하죠. 그게 50%의 수익률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실력이 있는 상태에서 80%를 쫓다 보면은 그 나머지 그 50%조차도 잃는 경우로 비일비재하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물론 좀 주가가 떨어진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크게 많지는 않겠지만은 언젠간 주가는 떨어집니다. 그거는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더 버텨낼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의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한번 달성했을 때 그 코스피 코스닥의 지수 사이클을 한번 같이 흐름을 겪은 다음에 하방으로 내려왔을 때 기다리는 그런 시스템이 한번 돌아야지 내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 내가 40% 먹을 거를 50% 먹는 것이 아니라 떨어졌을 때 내가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수익이 훨씬 더 극대화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꼭 명심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때의 잠시일 뿐, 우리는 내년에도 주식을 해야 되고 내후년에도 주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시고, 내가 비록 100%를 못 먹었더라도, 내가 지금 30%를 먹더라도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중에 하방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내 자산의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